이 길을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지금은 4시간이면 닿는 이 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누구나 아는 이 길이 사실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손살에 쳤던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길 밑에 77명의 젊은이들이 묻혀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60년 전 이 거리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이틀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기차로 15시간 이상.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사람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화물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부산에서 실은 물건이 서울에 도착할 때쯤이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42달러. 오늘날로 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은 사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길도 가난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나라도 멈춥니다. 공장을 지어도 원자재를 빨리 실어 나를 수 없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도 멈춥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대동맥.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과 서를 이을 수 있는 현대적인 도로.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그 열망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의 부름이었습니다. 1964년 독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여정.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끝없이 뻗은 넓은 길, 산을 뚫은 터널, 강을 건너는 다리.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독일의 풍경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가져야 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남한의 두 대도시를 직선으로 잇는 길. 그것이 조국 근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67년 대선, 그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굶주리는데 부자들만을 위한 길을 닫겠다는 것이냐. 이것은 망국적 사업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자동차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도 비판적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시기상조론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경제 수준으로는 아직 이르다. 더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 총공사비 429억 원. 당시 국가 1년 예산의 23.6%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세계은행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단호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보급률로는 고속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낮다. 우리는 이 사업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국제사회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과연 이 길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국가적 불안감이 마치 안개처럼 이 땅을 휘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68년이 왔습니다.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1.21 사태,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한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해 했습니다. 이틀 후인 1월 23일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당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한가운데서 국가적 단결과 체제 우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건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적 명령 앞에서 국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수도권과 남동임해공업 지역, 즉 울산, 포항, 부산을 잇는 산업의 대동맥,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인프라였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끊어낼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길이었습니다. 1968년 2월 1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연장 428km, 공사 기간 단 2년 5개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길을 우리는 이제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세계은행마저 등을 돌렸던 그 길을 우리는 우리 기술과 우리 자금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던 나라가 2년 5개월 만에 428km를 현장으로 가봅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변변한 중장비조차 없었습니다. 6.25 전쟁 후 들여온 낡은 불도저 몇 대와 덤프트럭이 전부였습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터널을 뚫는 모든 작업은 거의 인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터널을 뚫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인력.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의 가슴에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염원을 안고 그들은 맨몸으로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든 이들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를 닦는 건설 역군들이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맨몸으로 땅을 팠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흙을 날랐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식 구호 아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속도전이 펼쳐졌습니다. 하루에 약 500m씩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산을 깎고 거대한 바위를 부수고 흙을 옮기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잠은 사치였고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육군 공병대원들이 대거 투입되어 현장을 감독하고 함께 땀 흘렸습니다. 모두가 미쳐서 일했다는 증언처럼 그들은 오직 길을 완성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일당은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값인 6, 70원 정도였습니다. 하루의 노동이 고작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지던 시절. 하루 종일 산을 깎고 돌을 나르고 그렇게 받는 돈이 짜장면 한 그릇.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착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라의 대동맥을 잇는다는 애국심, 그리고 가난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장의 책임감.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한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하면 된다. 그 구호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만들면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꿈을 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면에는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 당제터널.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 가장 험난한 구간이었습니다. 집안이 약해 무려 13번의 낙반 사고가 발생했고 이곳에서만 9명의 귀한 생명이 쓰러져갔습니다. 특히 충북 옥천의 당제터널은 그야말로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신령이 노했다는 미신이 돌 정도로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같은 공사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느티나무가 있잖아. 느티나무 신령이 노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공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뚫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헬멧을 쓰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그 공간에서 그들은 일했습니다. 왜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으니까. 1970년 3월 완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대전 공구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26세 청년 김치룡 씨는 밤샘 근무 중 빗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막바지 작업을 위해 하루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다는 그의 동생의 증언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뜨거운 피를 이 길 위에 쏟았습니다. 26세,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 많았던 청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간 중 무려 77명의 노동자가 순직했습니다. 77명. 공식적인 숫자이지만 현장의 열악함을 생각하면 그 숫자는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슬픈 주장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그들의 땀과 피로 닦인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77명. 그저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길 위에 묻혔습니다. 아니, 이 길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공을 불과 몇 달 앞둔 1970년 봄, 서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 직전인 1970년 4월, 서울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준공한 지 겨우 3개월. 입주한 지 20일밖에 안 된 아파트가 무너진 것입니다.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부실 공사. 빨리빨리와 성과만을 외치던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극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부실한 자재로 날림으로 지은 건물. 이는 고속도로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웠고 압축 성장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픈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게 지은 거 아닌가? 2년 5개월 만에 428km. 말이 되나? 무너지는 거 아냐?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압축 성장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는 다릅니다. 철저한 감독하에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달려온 이 길은?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70년 7월 7일. 2년 5개월. 정확히는 904일.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부산 구서동까지 428km. 넓고 시원하게 뻗은 4차선 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드디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을 딛고 일궈낸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개통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첫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쉬지 않고 달리는 차. 4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15시간 걸리던 길을 4시간 만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수많은 영웅들은 완공된 고속도로를 달리며 최고의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그들은 완공된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닦았던 그 길, 자신이 깎았던 그 산, 자신이 메웠던 그 골짜기. 저기, 내가 저기를 닦았어. 누군가 외쳤습니다. 내가 저기를 닦았다. 이 한마디 속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지난 세월의 고생과 마침내 이뤄낸 성취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부심.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고된 노동, 열악한 환경, 위험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이야.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값을 받으며 일했던 그날들. 밤새 잠도 못 자고 일했던 그 시간들. 동료가 사고로 죽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길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당신의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뭐냐고?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지. 내 손으로, 내 땀으로 만든 거야.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 이는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과 자긍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직접 연결하며 룰류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든 제품이 4시간 만에 부산 항구로, 부산에 도착한 원자재가 당일로 서울 공장으로,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성공을 이끌었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를 넘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지?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길, 경부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에서 국내 건설사들은 대규모 토목공사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고, 이는 훗날 중동 건설 붐의 밑거름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한국의 건설사들은 대규모 토목공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술을 배웠고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중동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진출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시작이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하면 된다. 그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해냈으니까.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경부축, 즉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연결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들이 발전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소외되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경부만 해주는가? 불만이 쌓였습니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은 호남 지역의 소외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착화된 지역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지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경부고속도로가 그 시작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미처 돌보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길은 영광과 함께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77명의 희생자들. 그들의 죽음은 제대로 보상받았을까? 유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잔재 처리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저 사고로 처리되고 유족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과 함께 아픔도, 성공과 함께 희생도. 그렇다면 지금 5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이 길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년 경부고속도로 준공일인 7월 7일을 기억하며 7.177의 회원들은 순직 위령탑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순직자 위령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7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치룡,
그리고 다른 76명. 이 길 위에 잠든 77명의 산업 전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립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의 오늘이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 그들은 기억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간 친구들을. 너희 덕분에 이 길이 있다. 잊지 않을게. 속삭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죽음 위에 이 나라의 번영이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77명, 그리고 공식 기록에 없는 더 많은 이들, 그들 모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 아닌가? 왜 자꾸 그때 이야기를 하나?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이 길을 달렸다면 당신은 그들의 유산 위를 달린 것입니다. 당신이 부산에서 택배를 시켰다면 그 택배는 그들이 만든 길을 통해 왔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속도로는 낡았습니다. 포장이 갈라지고 곳곳에 패인 자국이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수억 대의 차량이 지나갔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선에서 8차선, 10차선으로. 세월이 흘렀지만 이 길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만 대의 차량이 이 길을 달립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속도로? 있어야지. 당연하지. 하지만 60년 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 80대, 90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척추 질환, 관절염, 청력 손상.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그 길 만들었어. 내 손으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0대였던 그는 대전 구간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가 만든 길이 아직도 저렇게 쓰이고 있잖아. 그게 보람이지 뭐.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는, 역사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한국, 세계 최빈국,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남짓. 제대로 된 산업도 기술도 자본도 없던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하지만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이후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진출, 1980년대 산업화, 1990년대 정보화, 2000년대 한류. 모든 것의 시작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길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직접 건설에 참여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길은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가난했던 그 시절, 희망이 없던 그 시절을 함께 겪었다면, 이 길은 당신의 청춘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땀 흘렸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길 언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가 만들었지. 할아버지가요? 진짜요? 진짜야. 할아버지가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세대가 다 같이 만든 거야.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세금을 냈어. 그 세금으로 이 길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 길을 만든 사람 중 하나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할아버지는 웃습니다. 그래, 우리 대단했지. 정말로. 이 길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잿빛 가난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한 세대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뜨거운 희생이 고스란히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428km. 그 안에는 수만 명의 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77명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을 달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희생으로 가능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편안하게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60년 전 누군가가 맨몸으로 산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 도착하는 것은 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이 길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1968년 2월 1일, 첫 삽을 뜬 그날,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2년 5개월 만에 428km를.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맨몸으로, 맨정신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77명의 귀한 생명, 수많은 이들의 건강, 일부 지역의 소외.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경제 발전, 국민적 자신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경부고속도로.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불굴의 의지, 국민적 단합, 희생과 헌신. 그것은 한 세대의 자서전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터널에 들어갔던 당신을, 짜장면 한 그릇 값을 받으며 나라를 위해 일했던 당신을, 당신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땀방울로 길을 닦고 희망을 심었던 그대들의 용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7월 7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순직자 77명을, 그리고 함께 땀 흘렸던 수만 명의 건설 역군들을.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닦은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신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지금 이 번영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나라가 가난했을 때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428km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새벽 출근길에도, 주말 여행길에도, 택배를 받을 때도, 이 모든 순간 우리는 당신의 땀을 생각합니다.